국제결혼을 얘기할 때 많이 비판하는 부분이 네. 속성으로 진행된다. 특히 맞선 보고 바로 약식 결혼식하고 첫날밤을 치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비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요즘은 자, 이제 두 가지 방식이죠. 신부를 와서 소개받고 뭐 두 달 동안 데이트도 하고 문자하면서 사귀어 봐라. 연애하세요. 저는 그건 연애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냥 펜팔이지. 자, 신부를 맞선을 보고 그 신부에 대해서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 나서 약식 결혼식이라는 약혼식처럼 하고 신부는 결혼이라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자, 그것도 없이 한 신부를 소개를 받아갖고 두 달 동안 사귀어 보세요. 조그마한 서로 다툼이 있어도 쉽게 깨져버려요. 그 다음에 신랑분이 조금 간섭을 해도 왜 당신 나한테 간섭하냐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로 깊숙한 대화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사소한 문제도 틀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다시 새로 신부를 소개받고 또 새로 소개받고 이렇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맞선을 보고 그 신부가 진짜 마음에 든다 하면 그 신부에서 집중적인 조사를 해야 돼요. 어? 병원 검사부터 시작해서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인지 많은 대화도 더 하고 나서 읽고 나서 약혼식으로 신부를 일단은 어떻게 보면 도장을 찍어 놓는 거죠. 그때부터 전통 혼례 할 때까지 연애 기간. 자, 일부 이제 회사에서 신부 선택하고 그 다음날 결혼식 시키고 쭉 하다가 신부가 문제가 있어. 그 다음날도 문제가 있어. 그러면 위약금, 위자료, 막 이러니까 신랑분들이 막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자, 신부를 선택하고 나서 체크하고 며칠 후에 약혼식을 하고 그때부터 연애 기간이라고 생각하면은 두 사람 간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든 신랑이 신부의 성격이 안 좋든 신부가 조금 뭐 금전적인 걸 요구를 했다, 뭘 했다, 신부가 전화를 잘 안 받는다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언제든지 신랑이 파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파혼할 수 있으면서 가는 게 연애지. 자, 그러면은 또 이 연애하고 이 차이점은 신랑분이 언제든지 신부를 만나러 와요. 만나러 오면은 신부하고 같이 호텔방에도 있고 서로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해야만이 진짜 두 사람 간에 모든 속내 대화가 되잖아요. 그게 대화가 안 될 때는, 응? 자, 신랑분이 두 사람이서 소개했어. 신랑분이 만나러 와서 만나서 밥 먹고 시내 구경 갔다가 와서 밤 되면 빠빠이 하고 가. 그러고 그 신부 둘이 걸어갈 때 허리에 손이라도 올려보세요. 신부가 탁 쳐버리죠. 신부가 신랑을 싫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자, 이미 약혼식이라는 걸로 딱 묶고 나놓고 둘이 연애 기간을 가면은 신부는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죠. 신랑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이 최선을 다하려고 하면서 연애하듯이 서로 알아가고 점점 처음보다 점점 신부가 더 잘하고, 그러고 신부가 베트남에서 기숙사에서 뭐 하나하나 더 배우면서도 더 잘하고, 그렇게 느끼면서 전통 혼례 할 때까지 아, 신부가 진짜 잘한다 이 느낌이 들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가다가 신부가 이거다 이거 저거다 이거 맹성맹성해요. 그럼 수습해야죠. 그래서 속성결혼 하는 이유가 저거잖아요. 와서 말씀 보고 그 다음날 결혼식 올리고 결혼식으로 완전히 못을 박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파혼하려고 하면 위자료 줘야 되고 회사에서 위약금 내라 그러고, 위약금 위자료 없이 전통 혼례 할 때까지는 순수하게 연애하세요. 언제든지 파혼해도 됩니다. 자, 신부한테도, 저희 회사는 신부한테도 단언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대로 못하고 할 때는
신랑이 여러분한테 불만을 챙기든 여러분도 신랑한테 불만을 챙기든 언제든지 파혼시킨다. 신부도 각오를 하고 시작을 해야죠. 신랑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 만나서 소개받고 약혼식하고 전통을 할 때까지는 연애기간이라 하는 그 기준을 두고 그렇게 갔을 때 속성결혼이 절대 아니잖아요. 속성결혼 하는 건 결국은 맞선 보고 결혼식을 시키고 그러면은 결혼식 했으니까 부부니까 당신들은 파혼하면 안 돼. 파혼하면 위자료 줘야 돼. 이러니까 속성결혼 하는 거죠. 첫날 밤 어떻습니까? 자, 거부하는 신부가 있다. 최근에는 어떤 그런 신부들은 많이 없어요. 자, 얼마 전에 제가 정확한 이 기사를 내가 정확하게 보진 않지만 들은 내용 중에 베트남 북부 쪽에 어떤 위장결혼 업체가 이번에 문제가 되고 한 게 뭐 사건이 생겼다고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는 신부를 위장결혼 하려고 하는 신부를 모집을 하고 돈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마담들한테 맞선 보는 데다가 그 신부들을 투입시킨 거예요. 투입시켜서 그 신부들이 정상 결혼하는 것처럼 맞선을 봐버린 거죠. 그러면 과거에 제가 한국에서 어디서 누가 소개로 신부가 가출을 했는데 상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제가 상담을 해주러 가본 적이 있었고, 첫째 묻는 게 오자마자 도망간 경우요. 신부가 오자마자 바로 2, 3일 내로 도망을 갔대요. 그러면 제가 신랑분한테 물어요. 이 신부하고 처음에 몇 박 며칠 지내는 동안에 첫날 밤 관계가 어떻게 됐냐 물으면은 첫날 밤을 못 치렀어요. 심지어 그냥 그날 여성들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생리라서 못했어요. 그리고 다음번에 갔을 때는 그럼 어떻게 했냐. 다음번에는 뭐 서류하고 사인한다고 또 못했어요. 이런 신부도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오자마자 도망가다. 그거는 처음부터 100% 위장결혼이죠. 근데 자, 신부들 중에는 첫날 밤에 마음이 아직까지 확실히 안 열려갖고 첫날 밤에 좀 힘들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둘째 날, 셋째 날 안에 신부들이 마음이 이제 좀 신랑하고 며칠 지내면서 마음이 그렇게 열려서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가 첫날 밤도 치르고 하는 경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결혼 기간 동안 자체적으로 첫날 밤을 안 치른다. 그건 100% 의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제가 그동안에 제가 들은 거든 제가 그동안에 봤던 거든 결혼 기간 안에 그게 없었던 신부들이 대체적으로 한국 와서 오자마자 가출. 그게 많다. 그리고 자, 첫 번째 왔을 때 첫 번째는 누구나 자, 신랑분들이 한 가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신부를 소개받고 결혼식 하니까 신부가 막 신랑 음식 반찬 먹을 거 막 놔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신부가 너무 잘하는 줄 알아요. 그럼 옆에서 사장님들이 야, 신부가 너 참 좋아하는갑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건 기본이에요. 여기 사람들은 법적인 남편이 되든 남편이 튕기면 이렇게 다 놔주는 게 기본이에요. 며칠 지나면서 이 신부가 뭐든 하는 행동보다도 마음 씀씀이를 하나하나 훑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부가 며칠 동안 저는 해요. 어떤 경우는 어떤 업체는 신부하고 이틀 지냈어요. 이건 너무 짧아요. 최소한 4, 5일 이상 전체적인 기간이 4, 5일이 아니고 신부하고 약혼식 한 이후에 4, 5일 정도는 신부하고 같이 지내봐야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신부에서 좀 속을 알 수가 있다. 그리고 신부들의 첫날 밤은 약혼식하고 둘이 결혼할 사이로서는 자연스럽게 이행돼야 된다. 그걸 저는 무조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부가 받아들이나요? 받아들이죠. 아무렇지도 않겠거나 첫날 밤은 다 받아들입니다. 거의. 근데 이제 농담으로 이제 우리가 내일 약혼식 하기 전날 신랑은 신랑방, 신부들은 신부방을 따로 이렇게 호텔방을 해갖고 신부 화장도 해야 되니까 이제 방을 잡아줘요. 농담 비슷하게 신부한테 자 오늘은 신랑하고 같이 잠잡니다 하면 신부들이 눈이 뜬 그렇습니다. 응? 무슨 소리냐고. 근데 그 다음날 식장에 가서 약식 결혼식을 다 하고 나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일단은 식 자체가 이미 남편으로서 받아들이죠. 간혹가다 농담하는 경우 있어요. 자, 신랑 방이 있고 신부 방을 잡았는데 바로 옆방일 수도 있잖아요. 결혼식 전날 밤에 신부한테 우리가 농담으로 신랑 방 가지 마요? 하면 신부가 깜짝 놀라면서 왜 가요 내가? 그거 뭐 상당히 순진하죠. 근데 그런 신부들이 그 다음 약식 결혼식 하고 신랑하고 이제 같은 방을 쓰면서 저녁에는 자연스럽게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게 그 신부가 제대로 된 신부죠.